네, 어제 코스피 4천 시대를 열었는데 또 하루 만에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조정장인가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오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코스피가 1.2% 지금 하락하면서 3,993선. 사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 지금 10시 1분인데 9시부터 10시까지만 해도 요 4,000선을 놓고 이제 지켰다가 내려왔다가 네. 지금 이런 공방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 903선이네요. 확실히 네. 지금 외인들이 좀 많이 던지는 것 같고요. 네. 그 던지는 매물을 개인들이 받아내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브레이크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코스피가 그래도 브레이크를 살짝 오늘 좀 밟아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삼성전자가 2%대, 하이닉스가 3%대 오늘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삼성중공업 2%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 네. 두에빌이 오늘 1.5% 올라가고요. 조선주 가운데에서도 오늘 좀 희비가 갈립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5%대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그 안에서도 갈리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것들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관련 소비주 오늘은 그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도 합니다. 확실히 네. 좀 소외됐던 섹터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어디가 또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는지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세미나 안내 드리고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두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강원도 원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입니다. 10월 29일입니다.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는 세미나인데 소진훈 과장님과 박지훈 부장님이 출동하는 세미나고 원주 WM센터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내년 얘기 미리 해볼 시점이에요. 내년도 네. 얘기를 벌써 그러네요. 11월 이제 12월 연말이니까 네.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 유망 종목 원주 WM센터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어머나 내일입니다. 네. 3시 30분부터 여러분과 만나기로 할 텐데 확실히 좀 강원도다 보니까 많은 분들 수도권에 비해서 많은 분들은 오시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맨투맨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박지훈 부장님과 또 소진훈 과장님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으니까 맞아요.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약간의 소규모가 된다면 진짜 더 집중적으로 약간 과외 느낌을 네. 받을 수도 있는 혹시나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 세미나였고요. 분당 가볼까요? 분당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원주는 조금 멀어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분당으로 함께 하시죠. 국내 및 해외 ETF와 국내 유망 종목 분당 WM센터에서 세 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현 과장님, 박지훈 부장님 그리고 ETF 여신이죠. 박현지 과장님까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3시부터 오프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가 어제 4,000대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에서 네.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고 뭐그 부분에 대한 좀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전망이나 아니면 ETF 뭐 네. 이런 분들 좀 다양하게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시려는 분들 많으니까 세미나 원주도 그렇고 그렇죠. 분당도 그렇고 좀 활용해 주시고요. 또 안내해드릴 부분이 있죠. 내일입니다. 네. 수요일. 내일은 오프라인에서는 원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아침엔 투자에서는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박진호 CIO 그리고 최치현 매니저님과 함께 정부 정책에 힘입은 대한민국 성장산업 투자 전략 특집으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내일이니까요. 10시입니다. 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고 네. 사실 정책과 이 지금의 우리 시장을 떼놓고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그죠? 슈퍼사이클 얘기도 있고 AI 묻으면 올라간다 얘기도 있지만 확실히 올해는 우리의 정책 모멘텀으로 쫙 갔기 때문에 이 정부가 시작된 지 크게 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조가 또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일 나오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내년 투자 전략도 함께 짜보시죠. 내일 많이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야기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두 분 모셨는데 광주 남매죠? 광주 남매가 왔은 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문 과장님, 나은경 대리님 오랜만에 만나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뵙는 거죠? 거의 한 두세 달 오.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진짜 두 분 나왔을 때가 약간 뭐
더울 때 뵀던 것 같은데 지금 초겨울 네. 거의 겨울의 초입에서 또 만나다 보니까 광주는 좀 따뜻합니까? 어때요? 확실히 서울 왔을 때 첫 느낌은 네. 공기가 너무 차다라는 오늘 느낌이었고요. 특히 추워요. 또. 맞아요. 너무 다른 세상 같아요. 너무 네. 다른 세상 같다. 광주도 또 오랜만에 놀러 가고 오고 싶은데 네. 자, 두 분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렸으니까 단연코 이 질문부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00피. 아, 4,000피. 이렇게 빠르게 올 거라고 증권가에서도 좀 놀랐다고 하는데 두 분의 소감, 소회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저도 사실 지금 코스피가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역시도 이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예상은 전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역사를 만들어가는 만큼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긴 합니다만 좀 투자의 시각을 좀 바꿔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또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은경 대리님요. 두세 달 전에 우리 만났다 그랬는데 그때하고 분위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네. 괜찮은 시장 분위기였는데 뭐 지금은 뭐 그죠? 그쵸. 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많이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더 오를 맞아, 수 그런 얘기한 있을까에 것 대한 같아요. 그런 고점 논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하기로는 이제 연말까지 4천을 한번 좀 도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벌써 4천을 온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지금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더 크게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책 모멘텀 얘기를 아까 광고할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4,000피, 5,000피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큰 동력이 됐던 게 어떤 걸까? 뭐 AI, 슈퍼사이클, 정책 모멘텀 두 분의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아무래도 시작은 조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시작을 넘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왔던 데에는 사실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정부 정책 모멘텀이 동시에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뭐 하나라고 콕 집어 그렇죠. 얘기하는 어. 것이 동시에 지금까지는 좀 작용을 했다. 사실 뭐 글로벌 1위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거의 다 도와줘야지 진짜. 진짜. 예. 오늘 조금 조정인데 어쨌든 연초 대비해서 한 68% 네. 우리 코스피가 음. 와, 이 정도면 진짜 압도적인 1등을 하는데 음. 대리님은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 정책의 그런 요소도 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AI 관련해서 좀 가장 크게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나스닥보다 더 이제 아웃퍼폼하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가 지수가 사상 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확실히 좀 반도체 AI 쪽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리님은? 네. 저 얘기를 들으니까 혹해요, 저는. 어떤? 또. 아니, 우리가 상반기에는 조방원이 이끌고 가던 시장이었는데 지수가 이렇게 힘있게 올라가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 네. 그때도 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큰형들이 끌고 가니까 확실히 지수가 막 하루에 50, 100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저 말도 네. 약간 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 자, 그러면은 4,000피 이후에 우리 시장 두 분이 바라보는 키워드 먼저 듣고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떤 키워드 오늘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4,000피를 넘어서 조금 장기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네.
뭐 실적이든 정부 모멘텀이든 여전히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이고 저는 원달러 환율을 조금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상반기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 방원이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을 때 또 한 축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좀 낮았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원달러 상반기의 상승을 주도했던 환율이 지금 현재 대미 투자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되면 좀 장기 상승 추세에 더 힘이 붙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달러 약세 시기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이제 기업 이익 때문은 아니고요. 네. 이제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점인데요. 달러가 약세이고 원화가 강세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 달러를 팔고 있고 그 자금 중 일부가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러한 유동성의 힘은 증시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측면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가 이제 슈퍼위크이기도 하고 네. 한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의미 있게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증시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율. 그렇죠. 지금 달러원이 1,432원 정도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계속 1,400원대 위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높은 수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관세 협상. 네. 네,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될지. 음. 대리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코스피를 계속 눌러왔던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고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물론 4천까지 올라왔지만 이게 4천이 단순한 버블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좀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좀 싶어요. 특히 이제 지금 이 현재 코스피를 좀 이끌고 있는 반도체 이제 업종의 밸류에이션 리셋이 이 AI 시대의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되는 이 과정이며 또 이익 회복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글로벌 비교 리레이팅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린 결과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러한 이 밸류에이션 리셋이 계속 좀 이끌어서 이제 코스피를 더 크게 이제 상승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4천이라는 그 숫자의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좀 그리고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의견들. 근데 아니야 이건 정상화야. 그렇죠. 밸류가 오히려 정당하게 이제야 좀 정상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이제야 온 거야 정도다. 뭐 이런 사이에서 밸류 재평가 측면으로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환율 같은 경우에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지금 1,430억 정도, 30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1,100원에서 1,200원 사이가 이제 좀 뭐 일반적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400 이상이 뭐 이상하지 않듯이 뭐 코스피가 뭐 2,000에서 3,000 사이 왔다 갔다 했었지만 지금의 4,000이 뭐 너무 버블이 아니라 뭐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되면 이 4,000이라는 게 크게 이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받아서 5,00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동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PB 분들과의 대화가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뭐 사야 될까를 맞아요. 또 그게 고민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시장에는 참 손이 안 나가요. 너무 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종목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빛을 볼 것인가? 이미 빛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빛날 것인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부터 어떤 걸 뽑아 오셨을까요? 그래서 뭐 사요? 뭐 사야 돼요? 뭐 너무 네. 좀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요. 저는 2차 전지 산업 내에서도 저희 ESS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시장에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과장님은 먼저 뽑아주신 게 ESS 2차 전지 쪽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대리님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이기도 하고 주역이기도 하고. 이제 이 코스피 5천이 되기 위해 가장 크게 이제 좀 활약을 해줘야 되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를 가져오셨습니다. 반도체와 ESS 2차 전지. 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금 종목이에요. 일단 네. 두 분 다 못 갔던 것이 갈 거야가 아니라 최근에 가던 게 계속 갈 거야는 공통적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한 분은 반도체, 한 분은 2차 전지 이렇게 집중해서 좀 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들어볼까요? 반도체부터 네. 가보죠. 그래요. 대리님, 반도체 이미 좋은 거 전 세상 사람들 다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025년 이제 반도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것 중에 가장 큰 화두는 뭐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기존 데이터 센터의 이제 증설이었다면 26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이 AI 서버에 이어서 이제 일반 서버로까지 AI 수요가 이제 영향을 미치기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17년, 18년도 이 클라우드 서버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히 좀 진행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탑재되었던 이 메모리가 이제 사용 연수가 7, 8년이 이제 경과하며 교체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기존에 이제 뭐 빅테크들의 이런 수요뿐만 아니라 이런 교체 수요까지 발생을 하면서 디램 이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빅테크들의 업체들의 AI 투자 캐펙스가 계속 좀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픈 AI와 테슬라와 같은 이제 업체들의 이제 투자 발표가 지속되는 등 수요 가시성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제 디램 공급 같은 경우는 계속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수급 밸런스가 더욱더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모바일, 뭐 B2C와 AI 그리고 일반 서버 중심의 이 B2B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게 돼서 과거에는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좀 전례 없는 호황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 업체들은 좀 새로운 장기 성장 국면을 좀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코스피 5천으로 이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도 반도체 산업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반도체.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슈퍼 사이클 이제 초입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다면 뭐 단기적인 모멘텀은 절대 아닐 거잖아요. 보통 이 슈퍼 사이클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또 예상을 하는 건지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지금 사실 이제 기존의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면 뭐 2, 3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라고 해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기가 몇이다라고 말씀드리기 네.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디램의 수요가 워낙 폭증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 기업들이 HBM에 많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HBM을 좀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 디램의 공급이 확실하게 지금 바로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8년 뭐 평택 공장으로 인해서 뭐 디램을 좀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2028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급하게 좀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2028년까지는 좀 공급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이제 디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뭐 간단하게 2028년까지는 뭐 가격이 계속 유지되면서 좀 슈퍼 사이클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오늘 두 분이 이제 나오신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네. 이게 좀 강한 어떤 촘촘한 근거들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공교롭게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죠. 특히 반도체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던 삼성전자 2%대 하이닉스 3%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국면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이 이렇게 잘 가면 막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는 막상 또 너무 갔나? 네. 지금부터 또 좀 꺾이나? 뭐 이런 불안감이 오게 마련이에요. 맞아요. 근데 네. 이럴 때 이제 근거로서 믿음을 좀 주셔야 되는 또 그런 임무도 있는데 오케이 반도체 들어봤습니다. 네. ESS? ESS 가볼까요? 2차 전지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차 전지면 2차 전지지 ESS를 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안에서의 2차 전지.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제 ESS 2차 전지 중에서도 제가 이제 ESS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이번 방송 전에도 몇 번 출연했을 때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에서 반도체 우리 나은경 대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AI 데이터 센터양 투자, 반도체 수급이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단순히 반도체만 열심히 깔아놨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전력의 용량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전력의 용량을 결정하는데 ESS는 필수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ESS를 오늘 들고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만 조금 짚어드리면 최근에 사실 2차전지 주식들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ESS 시장 내에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지만 이제부터는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대표적으로 북미 시장의 ESS 생산 능력을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ESS, 즉 배터리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캐파를 늘려서 생산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숫자도 잘 나올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동안 이제 미국 ESS용 배터리 시장 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건 중국산 배터리예요. 점유율이 심지어 90%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26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품목 관세가 대략 한 56% 정도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과 어떤 경험으로 인한 강점으로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이런 가격 경쟁력이 한 축에 있어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ESS에 대한 기회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뭐 개미들의 무덤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쭉쭉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그런데 ESS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 정도 할 때 많이 떠올렸던 네. 그리고 2차 전지하면 전기차 캐즘 때문에 못 간다며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이 구조가 좀 개편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캐즘이 있다 하더라도 ESS 이게 엄청 또 커지기 네.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논점이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보는 두 가지 좀 상반된 시각이 좀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국의 중국 견제를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ESS,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점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전기차 시장은 캐즘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전기차향 배터리 수요는 부진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이 북미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도 배터리 수요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기차향 네. 배터리의 비중이에요. 한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량 배터리 수요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의 유의미한 실적 개선은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를 주목하는 점은 사실 언젠가부터 2차 전지 업종은 데이터에 의지한다기보다는 약간 수급하고 네. 심리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반응하는 경향성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우리나라 대표 배터리 업체들의 ESS향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고 이러한 가보지 못한 숫자들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이런 수급 논리와 맞물려서 충분히 많이 못 오르기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ESS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도 네. 반도체 쪽도 이제 좀 하락,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반도체를 요 기회에 조금 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아니면 난 2차 전지를 담아봐야 돼. 어떤 쪽이 조금 더 여러분이 설득이 되실지. 요즘에 저희 동접자가 네. 좀 늘어나고 네. 있어요. 확실히 이제 주식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네. 오늘도 이제 주린이어가지고 뭐 놀러 네. 왔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좋을 때 한 대 맞았다고 또 휘청거리는 게 우리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조금 네. 이 전망을 길게 보고 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네. 얘기했으니까 음. 이제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약간 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찍고 하루 만에 지금 가격이요. 오늘 2.6% 하락 99,300원. 하이닉스는 50만 닉스 그래도 유지 51만 9천 원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대형주 소부장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소부장도 사실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 뭐 다 좋다 이런 거보다 좀 구별해서 봐야 될까요? 어떠세요, 대리님 의견은?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뭐 소부장 같은 경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제 이 반도체 사이클이 뭐 이제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부장한테까지 이제 같이 이제 뭐 가는 거기 때문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좋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랑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네.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이 더 크게 이제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소부장 같은 경우도 참 좋지만 좀 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형주 위주로. 네, 대형주 위주로. 하이닉스가 오. 이번 주 지금 실적 앞두고 내일. 있잖아요. 내일이죠. 뭐 영업이익 11조, 12조까지 전망 나오는 게 사실 두 자릿수 보는 게 너무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뭐 10조는 그냥 넘지. 그러니까 이미 기대치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또 내일 발표되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반영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9일에 이제 하이닉스 발표가 되고 30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12.1조 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8조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적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올 거를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실적이지만 특히 이제 3분기 그 반도체 이제 견조한 가격 확인과 이제 4분기 업황 및 분위기를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관심이 좀 쏠려 있고요. 네. 최근 이제 서버발 강한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가격이 이제 급상승해서 이 업황의 중장기 가치성이 확보되고 있는 만큼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 발표가 있는 이후에 이 두 업체의 26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향이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실적 가이던스가 큰 폭으로 이제 상향될 경우에는 주가도 더 추가 상승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상황은요. 기대치가 높으니까. 아이 잠깐만. 조금 미스하면. 미스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아니, 높아 그러니까 기대가. 뭐 상황이라는 건 모르니까. 그렇지, 맞아. 그쵸. 작은 네. 확률이라도 그런 상황은. 근데 지금 10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그 추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문에 이제 뭐 휴업 일수가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나오고 있는 수출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는 거 봐서는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가격이 높게 이제 형성되고 있고 26년 이제 업황 전망이 좀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조 뭐 이렇게 시장에서 네. 보는 요 수준 어떻게 내일 좀 궁금하긴 하네요. 내일 네. 저희가 네.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사실 뭐 실적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실적도 전망도 좀 해주시고 네.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그냥 2차 전지가 아니라 ESS 기반이다 보니까 기존의 2차 전지주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네. 거니까 종목단으로도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최근까지 집중을 많이 했던 게 삼원계 양극재 쪽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ESS 쪽은 사실 대부분의 점유율을 LFP 배터리가 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ESC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LFP 이제 배터리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ESS는 LFP를 좀 봐라. 네.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뭐 충반전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용량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LFP가 유리한 점이 있기 네. 때문에 국제적으로 ESS는 LFP 배터리를 좀 많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2차 전지 업체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프리뷰를 좀 해드리면
이제 최근에 실적이 발표된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제 ESS 부분의 고성장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고, 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9월 말을 기점으로 전기차 구매 시 이제 보조금이 종료가 됐어요. 그 9월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종료를 앞두고 전기차 구매 수요가 늘어난 것도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업체들과 양극재 업체들도 이제 최근에 중국의 어떤 구조개혁 아래에서 리튬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감소나 신규 수주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을 기점으로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된 보조금 종료로 인해서 둔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량 배터리 수요에 대해서는 4분기에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2차 전지에서 ESS 쪽으로 만약에 집중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순위는 미국 북미에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셀 업체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이 LFP를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가 거의 없어요. 삼원계에 대부분 집중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LNF가 최근 좀 대구 공장에서 LFP 배터리 생산 캐파 능력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보신다라고 하면 LNF 쪽으로 선별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이제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2차 네. 전지는 이제 전기차만 좀 따라갔던 흐름이 네. 있는데 여기 이제 AI가 붙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AI 관련된 것들의 수요는 이제 엄청나다고 하니까 ESS 수요 보면 이것도 배터리 ESS 배터리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넘게 성장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네. 동의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데이터 센터향 투자가 확대되면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ESS 배터리 수요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도로 가면 갈수록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데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어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7월 달에 OBBBA 법안을 좀 통과시키면서 ESS에 대해서 투자 세액 공제를 신설을 해줬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ESS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일정 부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 특히나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10% 세액공제 요건도 생겼기 때문에 네. 북미 지역에 있어서 어떤 ESS 프로젝트 진행하는 어떤 유틸리티 회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패권 경쟁이 강화되면서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입니다. 네. 최근에 10월 달에만 나온 주요 인사들과 AI 리더들의 어떤 멘트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초에 어떤 데이터 센터들이 자체 전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전력 수요원을 다 활용을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전과 ESS가 새로운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점은 전력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 중후반 이후가 돼야 이제 가동이 될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에도 2030년도 초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2030년도까지는 전통 발전과 이제 재생에너지 네. 발전 위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와 ESS는 또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ESS는 아마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현재 필수 인프라로 작용할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네. 두 분의 종목은 아직 안 나왔어요. 2부에서 종목을 저희가 살짝 탑픽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저희 잠깐 광고 타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뭐 ESS 얘기도 하고 2차 전지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삼성 SDI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요거 잠깐만 짚고 가면 지금 양전했고 삼성 SDI 2% 넘게 3% 가까이 갑자기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 네, 그래요? 3분기 영업 손실이 5,913억 원이다.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했다.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수급이 돌지 상승했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네. 일단 회사 쪽에서는 경영 환경 불확실성 지속은 되는데 전기차 또 ESS용 배터리 수주 활동이 강화된다. 뭐 유의미한 성과 달성 강조 뭐 이런 부분이 좀 키워드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뭔가 언급이 조금 네. 나왔기 때문에 움직이나 뭐 싶은 느낌인데 여러분도 혹시 아신 거 있으면 저에게 힌트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이어갈까요? 이번 주 네. 슈퍼 위크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 이벤트들이 몰려 있는 한 주가 좀 될 것 같은데 미국의 FOMC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뭐 미중이 일단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좀 집중이 돼 있는데 네. 자, 그럼 이 이벤트들은 또 두 분이 얘기하신 반도체 시장과 또 ESS 시장이 어떤 바람을 불어 일으킬지 먼저 과장님부터. 이번 주 슈퍼위크가 ESS와는 당연히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한중일 정상 간의 개별 통상 논의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어떤 글로벌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ESS 특히 2차 전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점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일 것 그렇죠. 같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대중국 견제가 좋게 나올 경우 일부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핵심 전략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와 뭐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견제가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중의 어떤 합의 결과가 좋게 나와서 2차 전지 섹터의 단기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에너지 구조의 전환이라는 관점 아래에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반도체 우리 주요 기업들 네. 실적에 대한 얘기 했으면 2차 전지주들도 이제 실적 계속 발표가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에코프로 그룹주 네. 얘기도 나오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 아까 좀 실적 짚어봤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건 질문을 못 드려서. 아까 실적도 여쭤보긴 했는데 요 얘기를 이게 이제 좀 자세히. 과열인지 아닌지에 그러니까요. 대한 판단을 네. 개인은 못 하거든요. 뭐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걸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과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네.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뭐 2차 전지는 워낙 한번 또 2023년도에 맞아. 시대가 크게 나왔던 네.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과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오늘 이제 삼성 SDI 실적에서도 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이제 뭐 LG 엔솔 특정 업체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적자를 보는 적자, 회사들도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맞아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더 좋겠지라는 기대감과 특히 이제 새로운 사업 수익 기회 ESS라는 부분에 조금 더 기회 요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단기간에 섹터 주가가 많이 급등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내가 어느 2차 전지 내에서도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우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반도체도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 행사에 사실 우리 기업들이 또 기다리는 거는 미중 뭐 정상들의 어떤 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건 뭐 외교적인 어떤 고차방 정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EO들이 와서 우리 총수들과 손 잡으면서 뭐 어떤 걸 딱 선물로 딱 내놓지 않을까. 젠슨항도 온다고 하니까. 그게 오늘 개막이죠? 네, CEO 서밋? 맞습니다. 네. 서밋은 네.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이제 젠슨항이 에이펙에 이제 참여하면서 뭐 특별 강연도 하고 있지만 그 이재용 회장과 이제 그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이 좀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그 회동을 하면서 뭐 AI 반도체와 이 데이터 센터 등의 협력 강화안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언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예측 불가니까 네. 기대감은 좀 있지만 만난다 이런 것만으로도 기대감은 좀 있지만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요? 어떤 종목이냐 기승전 종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그리고 ESS 또 2차 전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과장님 어떤 거 제일 보고 계세요? 뭐 지금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동생도 친동생도 2차 전지에 엄청 물려 있다가 맞아요. 요즘에 이제 올라오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넣어볼까? 아. 평단가 좀 어떻게 좀 어. 조정 좀 해볼까? 앞으로 더 갈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 반면에 네. 안 갖고 있다가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또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골라야 그런 고민을 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워. 네, 네, 이 어려워. 질문 드리면서도 네, 맞아. 아, 어렵다. 사실 저희도 상담하다 네. 보면 이제 여러 고객님들의 상담을 할 거잖아요. 실제로 고객님들 잔고에 아직도 2차 전지가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분들이 맞아요. 정말 많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저번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났을 때 더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좀 더 호이딩을 맞아요. 하셨다가 주가가 우후죽순 빠지면서 아직도 본인이 매수한 평단가에 못 오신 분들이 네. 많거든요. 많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기분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 내가 좀 탈출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불안감에 또 눌려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아직은 조금 기대감과 숫자보다는 기대감과 심리, 수급의 영역이 좀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럴 때 흔들리지 않고 좀 주관을 갖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으나 2차 전지와 같은 업종은 조금 안정성에도 초점을 두실 필요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LG 같아요. 에너지 솔루션. 왜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미국 내 배터리 셀부터 ESS 시스템 통합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낸 유일한 미국 내 생산 회사입니다. 또한 이제 ESS 양산이 가능한 셀 업체의 경우에는 아까 간단히 언급드렸지만 생산량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이 보조금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때보다 오히려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때 훨씬 더 수익으로 인식되는 률이 더 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 생산 캐파를 굉장히 좀 빠르게 늘리고 있고 LFP를 위주로 이제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실제로 영업이익에서 AMPC 보조금의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실적 측정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테슬라와도 이제 어떤 ESS 배터리 공급 규모 계약도 있었었고 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와도 수주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체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탑픽으로 추천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쪽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아까 이제 저는 소부장보다는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업체를 조금 더 이제 뭐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SK 하이닉스 전공정 그 투자학대의 대표주자로 꼽고 있는 VM 쪽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대형주 쪽으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면, 지금 사실 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면서 많이 주가가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봐야 할 때.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면, 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실적이 너무 좋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이번 이제 상반기까지는 조금 실적이 좀 주춤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연도 또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진다고 하면 그 이제 개선세가 훨씬 더 이제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좀 삼성전자 쪽을 말씀드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하나씩 좀 살펴본다고 하면, 네. 아까 이제 디램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램 수요 급증에 따른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6년 이 DDR5 마진이 이제 HBM3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디램이 HBM보다 수익선 역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 오픈AI, AMD 등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기존에는 이 하이닉스의 HBM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 이 HBM의 공급망 다변화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 AI 생태계 확장에 좀 직접적인 효과가 기존에는 하이닉스로 좀 집중이 됐다면, 이제 삼성전자까지 분산돼서 같이 이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테슬라의 파운드리 공급선 다변화 전략에 따라서 이제 칩 수주를 계속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엑시노스가 2600이 이게 원래는 기존에 이제 갤럭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안 들어가서 이제 그 파운드리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갤럭시 S26에는 탑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좀 힘들었던 이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중장기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로벌 빅테크 업체 간 AI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이 다변화된 고객 기반과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능력을 확보한 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거로 예상돼서, 앞으로는 삼성전자가 더 아웃퍼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VM VM. 두 가지 종목 지금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보는 시각이 물론 뭐 이런 종목들 엄청 많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하면 내가 5만 원대도 안 샀는데 10만 원에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 있는데 목표 가격은 지금 뭐 계속 좀 상향되고는 네.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은 대리님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6년 연간 이 BPS 기준 PBR이 지금 1.33배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 10년간 이제 이 삼성전자의 PBR 그 밴드 평균이 한 1.4배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지금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뭐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이 HBM의 이제 프리미엄을 못 받았다고 하면, HBM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점유율을 확대한다고 하면 좀 그런 프리미엄까지 받아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삼성전자 목표가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좀 보고 있냐라고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뭐 리포트만 보더라도 계속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상향. 14만 원이. 네, 네, 14만 맞아요. 원대 나오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쪽으로 많이 하이닉스 지금 64만 나오고 있어요. 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14만 원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단기적인 이제 뭐 연말까지의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내년까지 좀 본다고 하면 지금 수준에서 뭐 15만 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볼 그래요? 수 있지 않을까. 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목표로 15만 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근데 아까 우리 선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5만 전자, 6만 전자에서는 난 언제든지 삼성 살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7만, 8만 갈 때는 근데 그때 안 샀잖아요. 조정 오면 들어가야지. 그래 올라는 가네 했는데 와 10만이 넘으니까
정말 전 그래서 이제 반도체 ETF 쪽으로 조금씩 그것도, 예, 네.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비싸서 아예 저는 지금 투톱은 못 나가겠고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또 욕심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가 우리 이제 몇 달 뒤에 네. 아 재문 씨의 요 결정이 지금 잘한 결정이었는지 음. 아니면 그때라도 샀어야 됐다로 될지가 개별 저희 또, 종목을 저의 또 그때라도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 됐네요. 그때 가서 제가 후회하고 있다면 세게 절 꼬집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PB분들 두 분 나오셨으니까 지금 두 분이 준비한 거 말고도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는 것들이 네. 있어서 소화해 보죠. 시장 네. 소외주 제가 굉장히 소외주들 잘 챙기는 애거든요. 제가 화장품 뭐 정리했다고 화장품만 하는데 이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했고 화장품 이별했는데 오늘 화장품 올라가는 거 어. 보니까 또 배가 살살 아프긴 하는데 네. 항공주, 음. 엔터, 네. 화장품 이게 왜 안 올라가는 건가? 게임도 있잖아요. 게임도 있고 왜냐면은 사실 기대감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뭐 온다며 들어온다며 뭐 한학령 풀린다며 이 얘기만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눌림목에서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두 분의 한번 의견 한번 듣고 싶어요. 왜냐면 현장에서도 이런 질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엔터 업종은 제가 연초였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아침에 투자 나와서도 한번 유망 업종으로도 특히 네. 이제 하반기에 집중하자라는 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명확합니다.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의 확률이 높고요. 이 주도주는 이익 개선 흐름을 가장 빠르게 끌고 가는 업종이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일 때는 통상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주도주가 중간에 변화된 적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주도주는 변화한 적이 네.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저도 이제 엔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소외 업종들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 소외 업종들이 단기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차라리 주도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제였을 거예요. 아마 하이브가 하이브, 네. 장중에 주가가 한 7, 8% 정도 좀 네. 급등을 했었었는데 이제 26년도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이제 계획 소식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초에는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YG가 좀 이끌기는 했습니다만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쉬고 있는데 사실 가장 상징성이 있는 BTS라는 그룹이 어쨌든 내년에 본격적으로 앨범 출시와 더불어서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모멘텀은 내년에 조금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선매수를 하겠다라는 관점도 좀 뭐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세장에서는 주도주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확률상 과거를 돌아보더라도 높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주도주로의 어떤 교체 매매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도주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돈이 없어요. 이제 진짜 다른 거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엔터를 팔자니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저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무리 장이 좋아도 뭐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어떻게 대리님 보세요? 의견도, 근데 저도 사실 뭐 말씀해주신 거랑 거의 비슷하게 뭐 주도주 중심으로 계속 좀 상승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긴 한데요. 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한 2주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많이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씩 이제 뭐 시장 자체는 주도주가 좀 끌고 올라가더라도 순환매는 계속 조금씩 돌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이랑 엔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이 계속 이제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다시 순환매 좀 돌아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에이펙에서 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방하면서 악수만 이제 해도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에이펙 관련해서 그런 이제 뉴스가 좀 나온다고 하면 뭐 엔터주라던가 뭐 이제 항공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수 있고요.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조금은 이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혜 씨 혹시 네. 궁금한 섹터 있어요? 섹터 다 말씀해 주신 것 그래? 같아요. 저 하나만 더 물어봐도 좋아요. 그래요? 조선주 오늘 조선. 업종 중에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조선입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 트럼프 와서 조선소 방문하면 어디로 가냐? 배 네. 날개가 달려서 배 날- 날아다닌다.
태평양을 날개 달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가장 많이 빠지거든요. 약간 귀여운 저는 상상이다. 살짝 오늘 누르고 진짜 만약에 그런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 네. 쫙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또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조선 어떻게 보세요?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아마 11월 초일 거예요. 음. HD 현대그룹을 필두로 이제 조선 3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다만 이번 주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주식은 항상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다가 재료가 그렇죠. 나오면 약간 조정받는 경향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또 조선사 방문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관점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과 공급망 개편을 하고 있는 가장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것과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선하고 원전을 빼놓고 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3분기 대표 조선사들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아마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조금 기회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또 용기를 주셔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주 남매 함께 했는데 두 분 뭐 멀리서 오셔서 자주는 못 모시지만 네, 좀 종종 와주세요. 네, 이렇게 김대문 과장님과 함께 했고 나은경 대리님 네, 나은경 대리님도 함께 했는데 네. 자주는 못 모세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음. 정도 이렇게 오셔서 섹터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반도체가 끌려요? 2차 전지가 끌려요? 반도체죠. 큰형들 뒤에 숨어 있어야. 그래요? 네. 반도체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네. 궁금한데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것 같기는 코스닥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대 지금 하락 3,997선입니다. 오늘 3,970선까지 밀렸었는데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금 보합권에 딱 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강보합권으로 지금 돌아서면서 903선에 위치해 있는 상황. 자 오늘의 조정을 끝까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네. 될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저희가 네. 특집으로 그러니까요.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네.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